자, 우리 46장을 보시면 동물의 이제 번식이라는 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실려 있는데 잠깐 여기 좀 클릭해 보면, 자, 우리가 그 생식계 하고요, 발생은 이거 사실은 한 가지의 챕터로 약간 묶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뭐 2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타당하거든요. 미스리트는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파트고, 자, 그랬을 때 우리 캠벨 교재에 실려있는 요 46장의 내용은 요 생식과 발생 파트에서 정자와 난자의 생성 과정, 이것에 대한 얘기를 주도제 딱 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파트만 딱 잘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파트긴 한데 딱 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정자의 생성 과정과 난자의 생성 과정을 따로따로 내지는 않아요. 둘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출제를 이제 하는 편이죠. 자, 이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르몬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게 될 것이고, 이거는 별도의 문제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좀 알긴 알아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둘을 엮어가지고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생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발생은 단계별 진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수정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날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낭배 형성이라는 게 일어나고, 기관 형성이라는 게 일어나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생의 단계를 생각해보면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걔들이 수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정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럼 수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발생이 이제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처음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나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날은 알이 나눠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 그래서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보통 대개의 분열이라는 것은 세포의 크기가 커진 다음에 분열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가 다쳤어요. 그럼 이 다친 부분을 메꾸려고 주변의 세포들이 분열을 해서 메꾸잖아요. 그때 세포의 크기를 크게 한 다음에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그 크기 그대로 그냥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분열이 일어나는데 생장이 없는 분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나날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날을 이제 하는 가운데 그 알 속에 들어있었던 물질들을 이렇게 사실은 잘 배분을 해요. 그럼 잘 배분되는 것에 의해서 어느 순간 각 세포들이 어떤 세포가 되어서 발달할 것인가가 정해지죠. 그래서 그 정해지는 순간 낭배형성이라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낭배형성. 자, 낭배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들의 사실은 이동까지도 포함한 내용이에요. 낭배형성이 일어난다. 자, 이제 세포가 나날을 한 다음에 세포들이 위치를 찾아가요. 자신의 파트너를 찾는 거죠. 짝짓기를 해. 제대로 짝이 맞아졌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그 다음 분화의 과정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형태 형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기관의 형성, 형태 형성이 본격적으로 쫙 일어나는 과정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쭉 공부를 하는 거예요. 출제는 각각의 포인트들이 다 있죠. 수정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날에 대한 게 출제되는 포인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낭배 형성에 관련된 것이 출제되는 포인트일 수도 있고, 기관 형성에 대한 걸로 출제될 수가 있고, 이거는 묶어내는 게 아니라 파트별로 사실은 따로따로 출제를 하는 편이죠.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 46장과 47장에 걸쳐가지고 이 내용이 지금 실려져 있는데, 우리 캠벨 교재는 46장에, 47장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동물의 번식. 자, 이제 정자 형성 과정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정자 형성 과정을 하는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자는 이와 같은 이제 정소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정소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고 부정소라고 하는 것이 윗부분에 이렇게 싹 있어요. 실제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은 또 정소입니다. 정소에 있는 한 부분을 이렇게 쫙 관을 뺐는데, 이 꾸불꾸불한 관을 뺐는데 이 관의 이름이 이제 세정관이네요. 세정관. 꾸불꾸불한 관. 자, 이 세정관의 단면을 딱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운데 부분 내강에
정자들이 막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즉 세포들이 이 바깥쪽 주변에 이렇게 있다가 분열을 해가지고 이 안쪽 지역에 이렇게 정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정자는 이 내광을 따라가지고 이동을 한 다음에 부종소를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죠? 부종소에서는 이 정자가 운동성과 일부의 생식 능력을 획득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어머니의 그 생식소 안에서 수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쪽에서 잘란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한 그림이 이 그림인 거죠. 그죠? 자, 보면 우리가 감수 분열했을 때의 내용과 비교해서 보면 좀 이해하기 좀 쉬워요. 자, 감수 분열이 어떻게 되는 게 감수 분열이죠? 세포 주기를 생각해 봤을 때 한 번의 감기, 두 번의 분열기 이렇게 겪는 게 감수 분열이었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세정관의 제일 끝부분에 있는 이 세포를 우리가 정원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정원세포라고 하는 애는 아직은 분화가 되지 않은, 즉 정자가 되지 않은 줄기세포, 미분화된 세포라는 녀석이에요. 핵형은 EN이죠. 그래서 남성은 이 줄기세포인 정원세포를 평생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정관의 저 바깥쪽, 원의 저 바깥쪽 부분에 항상 이게 다 들어있죠. 줄기세포는 어떤 게 줄기세포죠? 분열하면 자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또 하나의 뭐예요? 줄기세포를 또 다시 만들고. 위에 게 좀 그걸 표현한 것 같아. 실제 줄기세포. 그래서 하나가 분열하면 그 다음 것은 이렇게 원래의 줄기세포로 되는 거. 자,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분화가 진행이 되죠. 자, 여기서부터는 감수분열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감수분열. 감수분열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세포 주기? 한 번의 감기와 두 번의 분열기. 자, 그랬을 때, 요 아래 단계에 있는 요 세포까지 이렇게 쌓아오게 되면, 이 세포는 제1정모세포라고 부르는데, 얘의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한 여기쯤 됩니다. 전기 1. 즉, 제1감수분열 전기쯤 되는 상태예요. 오케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제1정모세포라고 부릅니다. 감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1분열기에서 전기에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제2분열기.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제2정모세포라고 하는 것은 중기 2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자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되거든요. 이 분열의 과정이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상태다 딱 찍기는 사실은 어려운데 제가 이제 암기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자를 우리가 좀 이따 대비해서 보게 되면 난자는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난자를 보게 되면 제1남모세포라는 애가 나와요. 이름 비슷하죠? 걔가 전기 1에 멈춰 있거든요. 그거 외우려고 같이 적었어요. 얘는 이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2남모세포라는 게 좀 이따 있을 거예요. 난자 보게 되면 걔는 중기 2에 멈춰 있거든요. 그걸 이제 대비해서 외우려고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자, 감수분열 일어날 때 감기가 지나고 제1감수분열이 끝나야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직 얘는 제1감수분열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핵형을 보시면 E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게 감수분열인데 그 감수분열 시에 제1감수분열 때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1정모세포라는 것은 핵형이 EN이죠. 제2정모세포라는 하는 것은 제1감수분열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중기 2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핵형이 뭐예요? N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죠. 그죠? DNA 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 정원 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얘 DNA 양은 100%라고 잡았을 때 제1정모세포라고 하는 것은 DNA 양이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 몇 프로? 제1감수분열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감기가 끝나고 제1감수분열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분열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200%. 그렇죠? 그 다음에 제1감수분열이 끝나고 넘어왔잖아요. 그럼 얘는 DNA 양이 몇 프로? 100%. 이해 가십니까?
그럼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자, 핵형은 여전히 N이죠? 근데 DNA 양은 몇 프로일까? 50%. 왜요? 제2감수멸이 끝났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즉 저 바깥쪽부터 감수분열이 진행되었고 오는데 그때 우리가 명명을 하는 이름들과 걔들의 핵형, DNA 양 우리가 싹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감수분열을 쭉 하게 되면 끊임없이 감수분열을 일하게 되면 여기 세정관의 내강 쪽에 이렇게 정자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저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부정서 쪽으로. 부정서 쪽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쭉 흘러가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운동성과 생식력을 획득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해가요? 자, 정자의 확대된 그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앞쪽에는 머리 부분이 있어요. 그 머리에는 이제 핵과 첨체가 들어있습니다. 정자가 이제 난자가 수정을 할 때 이 머리 부분 쪽에 있는 이 핵이 들어가서 수정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세포질의 부분은 거의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뒤편에는 중편이라는 게 달려 있는데 이 중편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면 ATP를 좀 만들면 이쪽 꼬리 쪽에다가 제공을 하는 거죠. 꼬리 쪽은 편모의 운동, 즉 파동 운동을 해가지고 정자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제 대비되는 게 있겠죠? 그 난자 형성 과정. 자, 여성은 이와 같이 난소란 걸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난자라는 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안에 그림 보시면 제1난모세포라는 게 들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1난모세포. 그럼 정자하고는 달리 뭐가 없죠? 여성에게 있어서는 제1난모세포로 시작한다면 그 앞 단계에는 정원세포에 해당하는 난원세포가 있었을 텐데 이 난원세포가 없는 거죠. 즉 여성은 줄기세포에 해당하는 난원세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왜 없을까? 원래는 있었는데 태어나기 전에 퇴화가 되었다. 즉 없다. 그래서 제한된 난원세포로부터 이제 만들어진 제한된 제1난모세포만 가지고 있는 거지. 남성은 달라요. 남성은 정원세포가 있기 때문에 사춘기가 지나면서도 평생 동안 정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성은 저 난원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난자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죠. 그럼 요거 제1난모세포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요거 갖고 쓰고 없애는 거야. 최종적으로. 자, 그럼 제1난모세포 몇 개 들어있냐면 난소 하나에 40만 개씩 양쪽에 80만 개. 80만 개의 제1난모세포를 난자로 다 만들게 되면 더 이상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폐경기라는 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폐경기. 그럼 80만 개를 다 쓸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그럼 사람마다 좀 달라요. 한 달에 하나씩 난자로 만들긴 하는데 80만 개를 다 난자로 만들지 못해요. 갖고 있다 보면은 뭐 스트레스도 받고 뭐 몸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하니까 계속 제1난모세포들은 사라져 가거든요. 즉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없어져 가요. 그래서 폐경기에 들어가는 시점이 좀 늦을 수도 있고 좀 빨리 땡겨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요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얘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얘의 상태는 멈춰있는 제1난모세포 이렇게 돼 있죠? 언제? 제1감수는 전기. 아까 제가 이거 외우려고 적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은 난원세포라는 게 요게 퇴화되어 없어져 버리고 출생을 했을 때 요거 제1난모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제1감수분열 전기에 딱 멈춰 있다는 거죠. 이 멈춰 있는 게 특징. 자, 그러다가 그 80만 개의 제1난모세포 중에서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 하나씩 발달을 시킨다.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이제 제1난모세포가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만. 자, 그럼 얘를 그 다음 단계로 넘겨요. 그럼 뭐가 돼요? 제2난모세포.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2감수분열 중기에 멈춰 있다. 중기 2에 멈춰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제2난모세포가 지금 보시면 배란되는 애입니다. 난자가 배란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배란다고요?
제2남무세포라고 하는 애가 베란다. 이것도 암기. 자, 핵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1남무세포는 EN. 제1감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감소하지 않았고 DNA 양은 몇 프로? 몇 프로? 200%. 그러면 제2남무세포 얘는 어떻게 될까요? 몇 프로? N인데 몇 프로? 100%. 오케이? 요게 배란되는 거야. 그럼 언제 이제 난자가 되는 거냐면 저기 보시면 정자가 수정을 해야 돼요. 여기 그림 보세요. 이거 그림 보세요. 이거 어떻게 돼 있어요? 중기판에 염색체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죠? 아직 감수분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제2감수 중기에 있다가 정자가 침입해 들어오면 그제서야 이게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럼 나눠져서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딱 쪼개지게 되면 그때 하나의 정자하고 이렇게 다 수정을 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이게 바로 수정란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난자라고 하는 것은 정자의 침입이 일어난 다음에 수정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럼 남은 부분 어떻게 될까? 저기 보시면 그림에 제2남무세포가 여기 배란되어 가지고 나가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남은 부분은 황체라는 걸 만듭니다. 황체. 자, 요걸 이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제 그림을 보자면 자, 호르몬적이니까 좀 이따 보고요. 자, 이거 수정이 되는 것에 대한 그림이거든요. 난소가 있죠? 지금 여기 파열이 일어나면서 배란됐습니다. 어떤 상태일 거라고요? 여기 제2남모세포의 상태. 그죠? 핵형 뭐라고요? N, DNA 양은 100%. 이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수정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수정이 일어났다. 자, 수정이 일어날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모세포의 감수분의 완료가 된다. 난자와 정자 핵이 융합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배란된 다음에 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수정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가면서 지금 보시면 세포의 숫자가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분열을 하니까. 그래서 착상을 하죠. 대략 한 배란한 다음에 7일쯤 걸립니다. 배란한 다음에 7일쯤 걸렸을 때 여기 딱 착상하는 거예요. 착상했을 때 확대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 안쪽에서 분열한 이 세포가 안세포 덩어리라는 건데 여기는 내세포 고리라고 불렀습니다. 안세포 덩어리. 덩어리는 괴니까. 안세포 덩어리 바로 이 부분이 개체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저 안쪽에서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난 거지. 오케이? 이해가요? 자, 퀴즈. 자, 제1 정모세포로부터 정자 몇 개 만들어져요? 그림만 보세요. 4개죠. 그죠? 균등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자, 제1 남모세포에서 난자 몇 개 만들어져요? 1개입니다. 그죠? 난자는 이제 특이하게도 분열을 할 때 불균등 분열이 일어납니다. 불균등 분열. 그래서 하나는 극체라는 게 만들어지고 하나는 이제 영양성분, 즉 세포질을 다 가져가게 돼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정자가 침입할 때에도 극체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제1 남모세포로부터 난자는 1개만 만들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쌍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이란성 쌍둥이 그것은 2개의 제1 남모세포가 각각 감소분열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 2개의 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2개의 정자가 만나는 게 이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뭐냐면 이게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하나의 세포인데 이렇게 이제 건너오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 개의 세포로 분열을 하게 되잖아요. 저 덩어리가 2개로 떨어지면 뭐 2세포, 2개의 세포가 되었을 때 한 번 분열하면 2세포 아닙니까? 2개의 세포. 그때 분열이 일어나 되고 4개가 되었을 때 그때 뭐 2개, 2개 또는 1개, 3개로 나눠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나눠지게 되면 그것이 각각 착상을 한다고 했을 때 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유전자가 같은 일란성 쌍둥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일란성 쌍둥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의 세포 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유전적으로 동일한 것이고
2라는 쌍둥이는 두 개의 난자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다른 유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죠? 자, 이번에는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성에게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 자, 여성은 난소에서 난자를 이제 배란한다고 그랬는데 난소에 난자가 몇 개 있다고 그랬더라? 40만 개씩, 80만 개 있어요.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 배란하기 시작해요. 한 달에 하나씩만. 그림에 보시면 이제 한 달에 하나씩 나오게 할 때 주기를 따라가는 거죠. 자, 여기를 이제 0일로 본다면 여기를 28일로 보는 겁니다. 28일. 그래서 28일 차에 지금 현재 뭔가 변화가 이제 완료가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기를 가지고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죠. 자, 시상 하부. 호르몬이 나온다. GnRH. 그 다음에 뇌에서 전염병을 주게 되면 호르몬이 나온다. FSH, LH. FSH는 우리가 여포 자극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고 LH는 황체 형성 호르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의 호르몬이 각각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은 혈액에 존재하는 LH와 FSH 농도 변화예요. 보면은 언제 확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 있죠? 네, 여기 한 중간쯤에. 자, 중간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28일에서 중간이니까 몇일 차일까요? 24일 차. 요때 이제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준점을 28일, 14일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나요? 뭐 FSH도 올라가는 걸로 그림 나와 있고요. LH도 올라가는 거 나와 있는데 더 확연하게 그림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LH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도 LH라는 황체 형성 호르몬의 출제를 잘 합니다. 자,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름이 왜 황체 형성 호르몬일까? 황체를 만드니까. 그죠? 황체는 언제 만들어지지? 제가 다시 앞에 그림 볼게요. 언제? 배란이 되고 황체가 만들어지죠. 배란이 되고 나면 거기 남아있던 부분, 요 여포 조직이 황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다시 보시면, 자, 요게 황체 형성호르몬이 나오면 황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LH가 나오기 전에는 뭐로 있었던 거야? 여포로 있었던 거지, 여포로. 그래서 우리가 14일차까지는 제1남모세포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즉 발달을 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여포의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H가 나오면 사실은 이제 배란이 일어나죠. 그 배란이 일어나게 되면 뭐예요? 황체라는 것으로 남는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주기를 볼 때 28일 주기로 보고 14일에서 끊고 LH가 저기서 많이 나오고 LH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황체 형성, 황체가 만들어지고 LH 나오기 전에는 뭐가 있다? 여포가 있다. 자, 그러면 여포라는 것과 황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다른 호르몬을 만든다.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이 앞쪽에서는 이제 여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이제 여포가 있다고 그랬죠.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황체가 있다고 그랬지. 여포에서 나온 호르몬이 있어. 그 호르몬의 이름이 에스트로겐, 에스트라디올. 여포의 호르몬. 자, 황체에서 나온 호르몬이 있어. 이건 뭐예요? 프로게스테론. 물론 에스트로겐도 같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프로게스테론이 황체일 때만 나오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황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프로게스테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를, 암기를 먼저 해야 되거든. 언제 뭐가 나오고, 언제 뭐가 있고, 이렇게 암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이제 여성은 28일 주기로 일어나는 거니까, 자, 28일 이렇게 예를 들어 왔어요, 다시요. 다시 첫 단계로 왔어. 그러면 처음 단계에서는 이 에스트로겐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여포가 발달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다 이제 서서히 여포가 발달해 나가기 시작하면 FSH라는 여포자 호르몬 영향을 받아가지고 에스트라디올이 쭉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게 되면 이게 최대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때 얘가 뇌하체 전엽으로 하여금 LH라고 하는 황체 형성 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럼 얘가 이제 나오면서 황체를 만들게 되고 배란을 하게 되는데 그때 황체로부터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적절한 양으로 비율은 약 대략 2대1이에요. 2대1의 비율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호르몬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두 호르몬은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궁벽을 두텁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조합을 이루었을 때 시상하부를 잘 억제하거든. 그럼 시상하부를 억제하게 되면 결국 GnRH와 LH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황체가 이게 퇴화돼요. 황체가 퇴화가 되면 얘가 만드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었는데 그게 농도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황체를 만들면서 나오는데 그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를 다시 퇴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이 뒤쪽 가서 28일차 근처에는 이제 낮은 농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자궁 내벽이라는 게 더 이상 유지가 되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거지. 이게 월경이죠. 그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돼 있죠. 오케이? 이해합니까? 자, 그럼 임신이 된다는 건 뭘까? 자, 임신된다는 것은 자, 요 그림 볼게요. 자, 그래서 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나. 자, 우리 그 월경 주기로 본다면 이게 며칠 차예요? 14일 차. 이게 쭉 가가지고 이게 착상한다고 그랬어. 이게 며칠 차야? 7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21일 차죠. 그죠? 21일 차에 착상을 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그럼 이 배아가 호르몬을 만들어요. 호르몬을. 그 호르몬의 이름이 HCG 호르몬. HCG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이 배아가 만드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황체의 퇴화를 막아요. 그럼 다시 한번 그림을 앞에 걸로 볼게요. 자, 만약에 임신을 했다면 여기 21일차쯤에 자궁벽이 최대한 두터워졌을 때 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높아졌을 때 이때 뭐예요? 착상을 딱 하는 거야. 내가 호르몬을 내놓지. 무슨 호르몬? HCG 호르몬. 그 호르몬은 황체의 퇴화를 막아요. 그럼 황체는 퇴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농도를 높게 계속 나오게 할 수 있죠. 그럼 농도가 계속 높으니까 어떻게 돼? 자궁벽은 두텁게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 두 농도는 높기 때문에 앞에 그림 갈게요.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으면 시상하부 억제할 수가 있어. 그럼 뭐예요? 월경주기가 또다시 일어나면서 배란이 또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임신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은 배아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착상을 했을 때 얘가 HCG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내놓으면서 황체의 퇴화를 막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임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포인트들을 잘 연결시켜서 외워야 되거든요.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니까 계속 어느 포인트는 무슨 일, 어느 포인트는 무슨 일, 이걸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응? 뭐 예를 들어 가지고 7일 차에 에스트로겐의 농도하고 임신했을 때 42일 차에서의 에스트로겐 농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해볼까요? 자, 임신했을 때 이건 28일이야. 더 가야지.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가죠? 두 번 주기라면 56일. 자, 요 가운데 거는 며칠이에요? 42일. 제가 말한 게 이거네. 자, 여기에서 LH가 확 올라가요. 그죠? FH도 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농도가 올라갔다고 그랬어.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착상을 만약에 했어. 임신 상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농도가 높게 유지가 돼요. 황체가 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방금 그랬죠? 임신했을 때 7일차의 에스트로겐 농도와 이게 7일차 아닙니까? 14일, 7일, 그죠? 그 다음에 42일차에 에스트로겐 농도를 비교해봐라. 누가 높냐? 42일차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뭐가 언제 농도가 높은지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추론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처음 들으니까 좀 헷갈릴 뿐이에요.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제일 먼저는 28일 주기를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14일을 찾아. LH 농도를 써요. 그 다음 어떻게 해? 그게 배란이니까 그 좌측에 있는 것은 여포, 우측에 있는 것은 황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포에서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올라가요. 물론 서서히. 그
그 다음에 황체에서는요,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 농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돼요. 단,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LH 농도가 14일째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황체는 퇴화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농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농도 비교하거나 뭐 물어봤을 때 다 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임신했어요. 42일차에 황체 어떻게 된다고? 네, 퇴화되지 않는다고요. 남아있다고요. 네, 56일차도 역시 퇴화되지 않는다고요.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한 서너 달 지나다 보면 황체가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태반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대신합니다.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여기까지는 잘 물어보죠. 56일차까지의 변화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남성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남성은 정자를 언제 만든다고 그랬어요? 남성은 사춘기 이후에 계속 죽을 때까지 만드는 겁니다. 사춘기쯤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 시상 하부에서 GnRH라는 호르몬이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뇌하우체 전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FSH와 LH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여성에게서 따온 이름이에요. 여성에게서 여포가 있고 황체가 있으니까 FSH, LH 이렇게 이름 지었던 건데 그게 똑같은 호르몬이 남성에게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건요. 자, 이 FSH 나오게 되면 이건 세로토닌 세포를 자극하고 LH라는 것은 레이디 세포를 자극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세포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그림. 세정관. 거기에 있는 관의 한 단면을 자른 거죠. 그죠? 앞에를 볼까? 요 그림? 요 그림? 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정자들이 막 보이는데 이 정자들 사이사이에 있는 게 세로토닌 세포. 요 바깥쪽 부분에 있는 게 레이디 세포예요. 즉, 요 그림으로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지금 세포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세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더 갈 수도 있겠죠. 여기 세로토닌 세포 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요 세포를 이쪽 주변에 있는 세포도 이게 다 세로토닌 세포입니다. 그렇죠? 요게 핵이에요. 이게 핵. 저게 세포. 그래서 이 세로토닌 세포라는 것은 정자를 만드는데 영향을 막 주는 세포들이에요. 레이디 세포라는 세포들은 이쪽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호르몬을 갖다 분비하는데 레이디 세포는 이쪽 바깥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레이디 세포. 그래서 호르몬들은 저 두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적었어요? 아, 적기 싫어요? 저기 알아서 하세요. 적으십시오. 자, 이거 봅시다. 우리 시험은 해부학적인 그림을 가끔가다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단면 아까 보였던 저 그림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찍고 A, B, C 한단 말이에요. 그럼 A에서는 무슨 일 하냐, B에서는 무슨 일 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팔 아프게 괜히 적는 건 아니고 필요하니까 적는 거니까 적는 것들 이렇게 같이 적어보시면서 위치 기억하시고 그러십시오. 자, 그럼 보시면 뇌 전엽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FSH, LH 각각 영향을 주죠. 얘는 세로토닌 세포에, 얘는 레이디 세포에. 세로토닌 세포라고 하는 것은 정자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레이디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가 세로토닌 세포로 가가지고 정자 형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다른 세포인데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것은 세로토닌 세포라는 세포로 가가지고요. 여기에 가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테스토스테론은 친수성 호르몬, 소수성 호르몬? 소수성 호르몬. 그럼 얘가 들어가면 세로토닌 세포 안에 가가지고요.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정자 형성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성은
평생 동안 정자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끊임없이. 근데 그 정자가 너무 많아. 그 경우에는 더 이상 정자를 많이 만들지 못하게 억제한 기작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음성 피드백 기작. 세로톨닌 세포에서는 이니빈이라고 불리는 억제로움이 나오게 되어 있고, 레이디 세포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음성 피드백 작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정자 형성을 좀 감소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많이 안 나온다면 정자 형성이 계속 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니까 약간은 좀 줄여야겠다. 아예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줄여야겠다. 라고 했을 때 이니빈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나 또는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면서 음성 피드백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정자의 양을 약간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자와 난자 형성 과정 얘기하고 호르몬 주기 한참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출제 잘 나오거든요. 2년에 한 번꼴로 꼭 나오니까 잘 알아놓으십시오. 2년에 한 번꼴로 나올 때, 뭐 호르몬 주기가 나올지 또는 뭐 정자 형성, 난자 형성 과정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거의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수반된 사항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자, 이제 그 다음 그림. 자, 여러분 우리가 뇌하수체 호르몬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거 있었거든요. 요거 옥시토신.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아요? 놀라운데요? 자, 저거 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아기가 나오려고 자궁에 이제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때 어디로 가죠? 신호가 시상하부로 가죠. 시상하부. 자, 시상하부에 가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뇌하수체 후엽으로 하여금 요거 나오게 하죠. 자, 옥시토신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시상하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뇌하수체 후엽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분비가 되었을 때 나오게 되면 자궁의 수축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자궁 주변으로 가게 되면 뭐 호르몬들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프로스타글란딘, 호르몬 이름입니다. 사실 프로스타글란딘은 지질 성분인데 뭐 여기저기서 쓰일 때 이름이 같아요. 즉 성분도 같은데 하는 반응은 좀 달라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저 프로스타 나오는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각각 다른 거니까 그 좀 몇 가지는 좀 나중에 좀 암기를 좀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오게 되면 자궁 쪽에서는 수축을 유도합니다. 오케이? 자, 이 기작은 양성 피드백. 그럼 양성 피드백은 뭐지? 자극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반응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게 양성 피드백입니다. 음성 피드백은 뭐지? 최종 산물이 반응의 앞단계를 억제해서 전체적인 반응이 못 일어나게 하는 게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은 자극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 자극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게 양성 피드백. 그래서 양성 피드백의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되게 얘기를 잘하거든요. 하나는 자궁의 수축, 다른 하나는 모유의 생성.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빨면 모유가 잘 나와요. 계속해서 어머니의 젖을 빨면 계속해서 모유가 더 잘 나오죠. 그죠? 그게 이제 양성 피드백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 아시겠죠? 그 중에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양성 피드백 대표적인 케이스 요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식과 발생 파트에서 46장 내용을 이제 마쳤고 47장 내용을 이제 볼 거예요. 바로. 자, 47장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수정, 나날, 낭배 형성, 기관 형성. 자, 우리의 목표는 저들이 각각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 발생하게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수정과 나날은 위에 있는 정자, 난자 형성 과정, 호르몬 주기 이거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그냥 우리가 암기한 사항 가지고 추론했잖아요. 그죠? 그와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수정과 나날도 암기한 사항 가지고 그냥 추론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는 양배 형성과 기관 형성 있죠? 이거는 데이터를 보통 줄 거예요. 시험 문제도.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약간 다른 변형된 데이터를 주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추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오히려 이쪽 뒤쪽을 강의 들으면 좀 뭐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험 문제는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추론만 해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전혀 내용을 모르면 안 되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먼저 수정 나날 뭐 이런 얘기부터 할게요. 자, 앞에 이제 그림 봅시다. 우리가 지금 뭐 강의를 이렇게 쭉 제가 진행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막 빨리빨리 안 하거든요. 또 처음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일단 종강하는데 오전 강의하고 오후에 여러분들 시간 괜찮으시죠? 새해인데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 끝날 때까지 좀 해봅시다. 응? 제가 천천히 갈게요. 자, 이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저기 R이 있죠? 정자가 다가와. 정자, 난자. 둘이 수정을 해요. 수정하게 되면 접합자란 걸 만들지. 접합자. 그죠? 접합자는 뭐가 접합자예요? 네? 배우자 둘이 수정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세포를 접합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는 핵형이 배우자기 때문에 N이고 접합자는 2N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배우체는 뭐였죠? 배우체? 배우체는 N자리의 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큰 하나의 개체가 되면 이게 배우체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하지? 포자라고 했었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접합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감수 분열을 해서 만들어진 N자리, 핵형 N자리의 세포를 우리가 배우자라고 부르는데 그 배우자 둘이 수정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접합자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접합자가 수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분열을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냥 쪼개집니다. 세포 크기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달라진 거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숫자가 늘어났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나날이라고 한다. 나날. 자, 그 다음에 이 세포가 나날의 단계에서 아주 작아져가지고 보시면 뭐 세포가 진짜 작아진 것 같아.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은 뭔가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이 세포들이 능동성을 해가지고요. 어떤 물질들을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 막 집어넣어요. 그럼 물들이 막 같이 들어가면서 액체로 차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아시겠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포배강이라고 부르거든. 포배강. 포배기에 있는 공간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포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배 상태. 자, 포배 상태까지는 아직 세포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아줄기 세포 들어보셨죠? 배아줄기 세포. 배아는 개체가 될 거를 우리가 배아라고 부릅니다. 줄기세포는 아직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식물을 기르면 줄기가 먼저 자라고 그 줄기에서 꽃도 나올 수도 있고 잎도 나올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어느 세포로든지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줄기세포로 표현하는 거죠. 이건 배아줄기세포입니다. 아직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체줄기세포 들어보셨죠? 그건 뭐예요? 성인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체줄기세포로 부르죠. 배아줄기세포는 이 상태의 것이에요. 요세포 아직 뭐가 될지 운명이 되지 않았고요.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체줄기세포는요.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그 세포는 제한된 분화 능력이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하면 성체줄기세포예요. 그런데 걔는 혈구세포들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걔는 제한적인 것이고 얘는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죠. 자, 뭐든지 될 수 있는 애가 진짜 운명이 결정되어 가는 겁니다. 그 운명이 결정되어 갈 때 세포가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은 자세히 나타내지 않습니다만 세포가 막 이동한 겁니다. 짝짓기 하는 거예요. 내 짝을 찾아가는 거지. 그럼 자기 짝을 만나면 서로 영향을 줘요. 유도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느 세포로 되어갈지 결정이 됩니다. 이것처럼 세포의 대단 이동이 일어나는 이런 단계를 낭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뭐 가볍게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만 좀 볼 거예요.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수정을 볼 텐데 수정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성계라는 애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발생학 책들은
이게 각각 어느 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니까 대표적으로 연구한 종을 갖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성게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죠? 성게의 수정을 그린 거예요. 오늘 보시기에는 사람 걸인가라는 착각을 느낄 정도로 똑같죠. 그죠? 그래서 발생 단계는 생물들마다 좀 비슷비슷한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생물을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단계를 이렇게 쭉 연구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는 건 이건 성게의 수정이에요. 자, 수정이 일어날 때는 그럼 어떤 게 특징이 될까요? 개구리의 난자와 개의 정자가 수정을 해가지고요. 뭐가 만들어진다면, 예? 코끼리의 난자와 하마의 정자가 만나가지고 뭐가 또 만들어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즉, 수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애들끼리 만나느냐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한 종이라는 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자라는 것과 난자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종일 때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닐 때 있는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대표 얘기하는 게 라이거, 타이거 이런 것도 예를 들죠. 호랑이하고 사자를 결혼을 시켰는데 태어나는 거야. 예? 예. 정자 수정하는 거죠. 단 그 경우는 태어난 애가 생식력이 없습니다. 불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나귀나 노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종이다 그러면 수정해야 되고요. 수정한 녀석이 생식력 있는 자손을 낳았을 때, 물론 새로운 종이 탄생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같은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그런 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겠지? 자, 봅시다. 자, 이거 이제 둘 다 성게 거거든요? 성게의 정자와 성게의 난자입니다. 둘이 만나요. 정자의 앞부분에는 첨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핵이 있었죠? 우리 아까 그림 봤었죠? 이 첨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가스분해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스분해 요소를 막 분비하면 난자의 바깥 표면에 있는 이 젤리층을 녹이는 거예요. 그럼 녹이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보십시오. 그림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정자 쪽에 나온 거. 이게 정자의 단백질. 그 다음에 난자의 막에 있는 단백질 보이십니까? 두 단백질이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즉 둘이 같은 종이다. 야,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어. 라는 건 뭘로 판단한 거냐면 정자가 가진 단백질과 난자가 가진 단백질로 판단한 겁니다. 이 둘이 제대로 결합한다면 수정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게 결합 못한다면 수정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만나게 하려고 지금 보십시오. 가스분해 요소가 녹였지. 그 다음에 미세 섬유라고 하는 것들이 길게 뻗었죠. 액틴으로 이루어지는 섬유는 미섬유잖아요. 길게 뻗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단백질이 결합을 했잖아요. 그게 수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수정이 이제 일어났어,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다른 정자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얘네들 수정하는데 다른 정자들 이렇게 얘가 하고 있는데 얘도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요? N짜리 핵, N짜리 핵, N짜리 핵 3개가 만나. 3N짜리가 만들어져? 그럼 개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발생 중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정자 2개 동시에 들어오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빈번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발생 중단. 아시겠어요? 오로지 하나와 하나의 핵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수정이 일어나고 제대로 된 발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명체는 다른 정자가 들어온 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다른 정자가 들어온 걸 최대한 막아야,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막아야 다수정이 안 일어나고 개체로 발달을 할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요 둘이 이제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급속 방지 기작. 자, 그림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난자의 막에 Na 플러스 채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Na 플러스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Na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게 양이온이 유입된 거죠? 자, 양이온이 유입되면 난자의 내부는 양이온이 들어왔어요. 플러스화 돼, 마이너스화 돼? 양이온? 플러스화 되는 거죠. 예, 그죠? 플러스화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탈분극이라고 표현해요. 탈분극. 우리가 이제 신경계를 좀 이따 그림 보게 되면, 우리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세포의 안쪽이 마이너스예요.
음전을 띠고 있는데 그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분극 상태가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니까 플러스 쪽 올라가잖아요. 탈피되었다는 표현으로 탈분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 그 세포의 내부가 음전하를 띠고 있고, 그죠? 전이라는 것이 음전하를 띠고 있고, 양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탈분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플러스로 가는 거다.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정자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에그몬이나 변했네. 이렇게 되는 것과 비슷하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급속방지라고 표현해요. 수정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난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영자가 들어온 거를 막는 거죠. 성게는 어디서 살죠? 바다에 살죠, 바다에. 바다에는 Na 플러스 이온이 많기 때문에 R 주변에 있는 Na 플러스 이온이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자, 바로 요 반응이에요. 피층 과립. 과립 인자가 요 안에, 손 안에 들어있는데, 얘를 지금 분비를 하죠. 그럼 요 안쪽에 이제 부풀어 오른 공간이 생기면서 둘이 떨어져요. 그럼 저기 단단한 막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수정막이라고 부릅니다. 수정막이 형성한다. 그럼 수정막이 만들어지게 되면 다른 영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로 완전히 간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급속방지기작, 수정막이 만들어지는 완만방지기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두 가지 기작에 의해서 다수정의 방지를 할 수가 있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나날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림과 같이 계산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림에 보시면 위에 있는 부분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약간 짙은 암갈색 비슷한 색으로 되어 있죠. 밑에 있는 것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지? 예,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알들이 난황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영양분을 쓰려고 그게 바로 이와 같은 노란 빛깔을 띱니다. 이게 이제 약간 짙은 어두운 색을 좀 갖고 있는데 이거 지금 누구냐면 개구리거든요. 개구리의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세포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은 색깔을 띠임을 볼 수가 있고 위쪽에는 말 그대로 세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지금 세포가 있고 밑에는 양분이 있는 그런 형태예요. 정자는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건 난자고 정자는 이 위쪽으로 싹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수정하겠죠. 정자가 뭐 내가 난황만 나오면 다 먹어야지 하고 밑으로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데 분열이 일어날 때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해서 반으로 쪼갰죠. 여기 회색 신호라는 게 나타났는데 이거는 이제 피층 회전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살짝 휜 거예요. 잠깐 이 그림 보고 갈게요. 우리 교재는 약간 뒤에 있는 그림인데 자, 47-21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난자죠? 이건 개구리의 것이고 지금. 그래서 아래쪽에는 식물방구, 위에쪽은 동물방구를 표현했어요. 동물방구에는 세포가 있는 거고 식물방구에는 난황이라는 영양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정자는 당연히 동물방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동물방구 들어오게 되면 피층 회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자가 침입한 쪽이 휩니다. 돌죠. 회전이 됩니다. 일어나죠. 그럼 요 뒤에 부분이 살짝 드러나게 되는데 원래 멜라닌 색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싹 씻기듯이 넘어가니까 그 멜라닌 색소가 좀 남아가지고 약간 회색 빛깔 내는 거야. 이름을 이제 회색 신호를 이렇게 이름 지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나는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분열은 항상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회색 신호를 반으로 쪼개는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암기상. 그래서 작년 피트 시험에도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순서대로 하는 거. 물론 저도 외우라고 막 시켰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외워야 돼요. 생물에 그래서 외울 게 좀 많아요.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쪼개는 거 형태만 잘 알면 되는 거지. 그런데 외울 게 좀 많은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외울 것도 꽤 많습니다. 그림 보시면 회색 신호를 반으로 쪼갰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분열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분열. 이렇게 일어났네.
세 번째 분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8개의 세포가 됐죠? 그래서 8세포라고 이런 불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규칙적입니다. 8세포기까지는 항상 회색 신호를 중심으로 쪼개고, 두 번째 분열은 직각 방향으로 쪼개고, 세 번째 분열은 이렇게 수평되게 자르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항상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분열부터는 분열하는 순서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분열이 일어날 때, 자, 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알이라고 부릅니다. 경알. 두 번째 분열 이렇게 옆으로 일어났죠? 역시 경알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 옆으로 일어나는 이 분열을 우리는 위할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네, 마치 우리 그 지구를 생각하면 경도, 위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알, 동식물극 축, 동식물극 축은 이렇게 생기죠? 다시 그림 볼까? 동식물극 축은 요거예요. 요 방향. 요 방향과 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알이죠? 다시 볼까요? 자, 동식물극 축과 같은 방향이 일어나게 되면 경알. 역시 경알. 그죠? 경알. 동식물극 축과 수직되게 일어나면 뭐예요? 그럼 위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구리의 나날에서는 경알, 위할을 거쳐가지고 세 번의 분열이 연달아 일어나게 돼 있어. 8세포기. 저거는 항상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분열이 막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가운데 차 있는 공간이 있던 이걸 우리가 포배강이라고 불렀어요. 액체로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세포들이 막 분열되는 모습 보이시고 바깥쪽에도 있죠. 그죠? 그럼 이거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 예? 포배강을 만들어. 그래, 알겠어. 왜 이거 하고 있을까?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좀 이따가 낭배영석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그랬어. 낭배영석 뭐 하는 거라고? 내 짝을 찾아가는 거야. 제대로 된 짝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다음 단계에 분화가 진행이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위의 세포들과 아래 세포를 분리한 거죠. 만약에 이 포배강을 없애버리게 되면 바로 짝짓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발생이 일어나요. 제대로 위치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럼 이 포배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세포 이동이 일어나죠.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이거 이름 일단은 보지 마시고 색깔만 보세요. 여기 파란색 세포들이 있고 빨간 세포 양쪽에 있고 노란 세포가 있어요. 그죠? 이동한 거예요. 이동. 어떻게 이동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그렇죠? 세포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세포가 짝짓기를 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예요? 분화가 일어나죠. 자, 우리가 다 몸통을 자릅시다.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내배엽.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중배엽. 바깥에 있는 게 뭐예요? 외배엽입니다. 이 상태에서 발달을 해왔죠. 이렇게. 그래서 외배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뭐예요? 상피, 피부의 상피, 신경, 감각, 뇌하수체 이런 것들이에요. 내배엽 뭐예요? 소화계, 안쪽 부분, 폐, 호흡계, 배설, 신장, 생식관 등의 일부 상피, 흉선, 가슴 쪽에 있는 것 이런 것들. 오케이? 자,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것들이 중배엽이죠. 사실 외우기는 내배엽과 외배엽을 외우면 나머지는 중배엽 이렇게 해서 제일 편해요. 중배엽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 좀 익숙해지면 가운데 것도 잘 외워지긴 합니다만 처음에 외우실 때는 외배엽, 내배엽 분리해서 외우시고 중배엽은 나머지 거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합니다. 아시겠죠? 바깥쪽에 있는 걸 생각하십시오. 외배엽, 피부의 상피, 신경계, 눈, 손톱, 발톱 이게 다 뭐예요? 네. 외배엽입니다. 그럼 부신 수질은 제가 뭐라고 그랬지? 신경이라고 그랬어요? 내분비계라고 그랬어요? 부신 수질. 신경이라고 그랬어요. 부신 피질이 내분비 조직이고, 그래서 부신 수질은 여기에 있죠. 아시겠죠? 네. 내배엽은 뭐라고 그랬어요? 몸 안쪽 부분들. 소화기계, 폐, 방광, 간 이런 것들이야. 오케이? 나머지는 중배엽.
아시겠죠? 좀 익숙해지면 중비업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름을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이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건 사람의 경우거든요. 아까 개구리 거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있고 약간 용어가 달라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발생 파트 얘기하면 개구리 것도 있고 사람 것도 있고 닭의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초파리의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더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일단 뼈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용어더라고요. 자, 이런 유들. 자, 이게 지금 사람이니까 포유류 아닙니까? 이거 아까 보셨죠? 배란 된 다음에 7일쯤 지나면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래서 안세포 덩어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뇌세포계 안세포 덩어리. 바깥쪽에 이제 영양세포층 이렇게 있고요. 착상을 할 때 그림 잘 보세요. 안세포 덩어리가 있는 쪽으로 착상하고 있죠? 그림 보시면. 자, 착상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에 두 층의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안세포 덩어리 안쪽 부분에 두 층의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한 층을 우리가 상배엽, 아래층에 있는 층을 우리가 하배엽이라고 부르는 거죠. 안세포 덩어리의 층이 두 개의 층으로 된다. 두 층으로 분화가 되었을 때 하나를 상배엽, 하배엽 부릅니다. 자,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 닭도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거거든요. 닭도 마찬가지야. 그 개체가 될 부분이 있는데 두 개의 세포가 나눠지잖아요. 두 층으로. 그럼 하나를 뭐예요? 상배엽, 하나를 하배엽이라고 부르는 거지. 오케이? 예. 그림 잘 보시면 착상되어 가는 쪽이 상배엽입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자, 여기 보세요. 상배엽과 하배엽이 있는 가운데 양쪽에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양막강이라는 공간이 생긴다. 여러분, 양막강 뭔가 들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양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죠? 양막강 안쪽에는 이제 개체가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난항낭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있게 되는데, 난항낭이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뭐 우리 사람으로 본다면 혈구세포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뭐 태반 쪽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저쪽에 같이 좀 이렇게 좀 진행이 돼요. 영양세포층, 그 다음에 난항낭 뭐 이런 덩어리들 일부가 사실 태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더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아래 그림에, 자, 이제 층이 구분됐어. 에? 보니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요 가운데 부분은 사실 이제, 요 상배엽 조직이라고 하는 요 조직이 변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요 조직이 추후에 개체를 만드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개체뿐만 아니라, 다른, 막성 구조물도 좀 만들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좀 이제 얘기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야, 이렇게 변해가는구나라는 걸 생각합시다. 사람의 경우에는, 즉 포유류, 조류의 경우에는 착상을 한 다음에 상배엽과 하배엽이 구분이 되고, 그죠? 상배엽이라는 조직으로부터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이 만들어지는구나. 그 부분들의 일부가 개체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딱 잘 기억합시다. 오케이? 물론 세포의 이동도 열심히 저기서 일어나겠습니다만. 자, 신경배 만들어지는 것, 요거는 여러분 이름만 또 역시 특징적으로 알고 갑시다. 자, 이건 누구를 지금 기준으로 잡아서 보여주겠나요? 개구리. 자, 아까 그림 봤을 때 이 그림이 최종적인 그림이었어요. 그죠? 이 그림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중배엽 부분인데 그 중배엽에서 척삭이 만들어지고 그 척삭이 외배엽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자, 빨간색의 중배엽 부분인데 빨간색은 이 중배엽 부분인데 여기에 척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척삭에서 위쪽 외배엽 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신경판이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신경판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안쪽으로 함몰되어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관이죠. 그렇죠? 자, 관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경관. 그 위에 있는 것은 신경능세포. 그래서 이 신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이라는 신경을 만들게 돼 있고 이 신경능세포라고 이렇게 뒤에 있는 이 세포들은 말초신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 그것도 좀 기억. 그 밖에 나머지 것들도 좀 여기 용어들이 더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이제 분류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기억. 응? 그럼 이제 신경관과 신경세포가 각각 신경을 만들죠? 잠깐 이제 그림을 보고 갈게요. 요거는 좀 이따 봅시다. 요거. 이거. 제가 삭제하고 안 가졌군요. 뒤에 있어. 저기 한참 뒤에 있나? 여기 있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신경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경관은 중추신경 만든다고 그랬죠? 이게 중추신경. 척수하고 뇌. 네? 그 다음에 신경능세포 있었죠? 신경능세포는 자, 여기서 약간 주황색 색깔 나는 거, 요거 이렇게 뻗어나는 거, 말초신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뇌와 척수를 만들게 되어 있고,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감각계의 세포들이라든지 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 배웠던 것들, 뭐 장신경 또는 운동신경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특징. 자, 이건 좀 이따 나중에 또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요거 신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 요 위에는 요거는 신경능의 세포.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생에 대한 얘기를 대략 마쳤어요. 우리 교재에는 좀 몇 가지 내용도 더 있어요. 뭐 사지싸개 생성이라든지 이 뒤에 가면 하일구분할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당장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뒤에 사실 발생에서는 뭐 형성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세적인 얘기들도 있거든요. 단백질에 막 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저게 좀 다가오고 쉬워져요. 그래서 그 내용은 TV 과정에서 제가 할게요. 여기 캠베 교재에는 너무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다 하기에는 좀 그래요. 일단은 뭐 그림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나중에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오늘 배운 데 있죠?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우리 잠깐 쉬었다가 신경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합시다.